네, 홍콩대학은 아시아권에서는 3위, 세계에서는 10위권에 드는 명문대학이죠. 대구 보건대 출신 이상진 교수가 재직 중입니다. 바통톡쇼 오늘은 이상진 교수를 만나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또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건대 출신으로서 홍콩대학, 네. 상당히 명문대학 가셨는데 언제 가셨습니까? 제가 2022년 8월 달에 임용이 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업무에 그리고 제 보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습니까? 예. 한국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심포지엄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여러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브레인링크 엑스레데이 이 큰 사업을 과총에서 주최를 해서 제가 정말 좋은 기회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시니어분들과 많은 주니어분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포스닥을 하시는 분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대학에서 또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지내오신 그 과정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대구보건대학 치과기공학과를 졸업해서 부산가톨릭대로 편입을 한 다음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받고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에서 포스닥을 한 다음에 시카고에서 시카고를 떠나서 홍콩에 있는 한 대학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게 됐는데 리서치 기회가 주어졌고 그 리서치 기회를 토대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면서 글로벌한 사이언티스트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여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열심히 뛰어오셨는데요. 주로 연구하신 분야는 어떻게 되죠? 저는 주로 예전에는 치과 기반한 하는 생체 재료를 연구를 했었었는데 그 연구 소재를 좀 넘어서 이제는 사람 몸 전체를 다루는 소재를 연구를 하고요. 요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되게 핫한데 저는 치아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장기나 뼈 그리고 오간을 재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네, 앞으로 꼭 인류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홍콩대학의 치과 연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죠? 네, 사실 연구 수준을 어느 곳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구의 오퍼튜니티,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조교수 같은 주니어 멤버들한테는 실제로 사이드 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구에 매진을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전폭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연구 시간을 보장해주고 심지어 수업 시간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트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를 전담을 할 수 있는 리서치 포커스한 테뉴어 트랙 포지션이 있고 클리니컬 전문으로 하는 클리니컬 프로페서 포지션이 따로 있고 그것을 서포트해주는 포스닥이나 다양한 연구원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저는 연구에 대한 힘을 얻고 다양한 연구를 더 익스텐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게 돼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커리어를 보면은 다른 대학에서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을 것 같은데 왜 홍콩대학을 선택하셨습니까? 실제로는 제가 여러 가지 메리트이 있다고 장점을 생각을 했는데 가장 퍼스널한 개인적인 이유로는 한국을 돌아오는 것도 생각을 했지만 저는 우선은 외국에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어플라이도 하고 다른 것도 어플라이를 했는데 팬데믹 기간이라서 여러 가지 좀 고충이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홍콩대학교 치과대학에 잡 공고를 보게 됐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원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로는 제가 들어갈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잡스크립션이 모든 게 다 제가 하고 있었던 거고 제가 가면을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주로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가 얼굴 피부 재생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죠? 현재로는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연구 단계는 정말 사이언티픽하게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을 하거나 세포 치료제, 세포를 주사를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또 하나로는 하이브리드로 현재 치과대학에서 저희 홍콩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AI 시스템과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등을 통해서 환자의 안면의 움직임 같은 것도 연구 조사를 해서 어떻게 셀들이 세포들이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리서치 단계는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인데요.
줄기세포 연구는 상당히 미래에 인류가 기대를 걸어야 될 분야지만은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렵냐면은 면역 반응이라는 게 가장 크게 어렵고요. 제가 이렇게 세포를 주거나 세포를 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매칭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일으켜지는 면역 반응 때문에 정말 사람이 조그만 걸 치료를 하려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한 큰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포, 리제네티브 메디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장기나 스템셀 등을 이식을 했을 때 그것을 가장 문제가 없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법안이 개정안도 필요하고 여러 부처와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법률안 개정까지 필요한 부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죠? 예를 들자면 제가 원하는 세포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고, 그리고 내 세포를 내 몸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규정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규정이 없이는 너무나 많은 난무해지는 다양한 의료 불법과 의료 시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법률과 규정이 갖춰져야지만 그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술자 아래 시술이 진행되고 수술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보다 홍콩이 법률적으로 정비 잘 돼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재생의학이나 조직이나 의료 쪽은 결국에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비슷하고, 다만 들어가는 제품을 미국에서는 쓸 수 있고 한국에서는 쓸 수 없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인 의료나 의료 행위나 의료 시술 등은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연구 수준은 어떻습니까? 한국 연구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홍콩에서도 너무 높게 보고요. 당연히 중국에서도 많이 높게 보고 미국도 당연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뭔가를 익스텐션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경험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조금 드는 게, 많은 규율이나 이제 규제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당장 내가 해야 될 리서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있는 홍콩대학교 치과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히려 나가서 일을 하라고 많이 기회를 줍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기도 하고, 다양한 리서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익스텐션 오퍼튜니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물을 임상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저는 리서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퓨처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서치를 하지, 현재는 당장 임상에 사용하는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개발하는 하이드로젤이나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가 차세대 이후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서 미리 연구를 해놓는 것이고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미래의 인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인류의 바이오 산업에 상당히 기여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언리밋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한 바이오 산업은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대신에 가장 최근 트렌드로 신기한 것은 많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AI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시스템, 그리고 의료 시스템, 모든 게 다 통폐합이 되면서 많은 리서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산업이 당연히 발전이 되면서 동시에 바이오 산업도 크게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혹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연구를 계속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로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외국에서 뭘 더 하면서 한국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위선양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럼 혹시 한국 대학이나 연구소 쪽에서 스카우트제는 없었습니까? 사실 있었습니다. 예, 사실 있었고, 다양한 기관이나 다양한 분들이 관심 있냐라고 따로 개인적인 연락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오피셜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어떻게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국외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더 많아서 얘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입시철인데요. 네. 수험생들이 진로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 계신 수험생들 분께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자면은, 세상은 넓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고자 하는 길이 뭐 수능 점수에 맞춰져 있거나 커리어의
커리어를 생각하지 않은 것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트랜스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다른 길로 어드밴스드하게 갈 수 있는 길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치과 기공학을 전공을 했고 치과 기공학을 전공하면서 치과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연구 분야가 더 세계적으로 익스텐션되고 확실하게 더 크게 번창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했고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절대 인생을 짧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